안녕하세요, 다목부부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공모주 청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저희 부부는 캠핑 영상, 자동차 리뷰 등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주 청약에 관련된 내용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ETF, 공모주 등 재테크 수단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희 또한 최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해보고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모주 청약이 100%의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제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였고, 잠시 후 영상에서 제가 직접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서 발생한 수익도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또 수익 공개 청약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모주 들어보셨나요? 각종 뉴스, 기사에서 청약 열풍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열풍이었는지 저도 직접 청약을 해보니까 이젠 알 것 같은데요. 공모주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과 비슷하게 주간 증권사에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고 최종 경쟁률과 총 청약자 수에 따라 균등 배정, 비례 배정으로 주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처럼 소자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균등 배정으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도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공모주 청약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공모주 자체의 존재 유무를 몰랐을 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 말만 들어도 아파트 청약도 아니고 복잡할 거란 선입견이 있었고요. 또 수익이 난다고? 아니 그럼 너도 나도 다 하지 않겠어? 라고 청약 전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공모주 어렵지 않네?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또 청약인데 뭐 일이 간단하지? 수익? 진짜 수익이 생기네? 라고 생각이 들을 만큼 청약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면 여러분들도 100%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그럼 수익은 얼마가 생겼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갖고 첫 청약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저의 첫 공모주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였습니다. 올해 초에 청약일이었고 상장일은 3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나도 공모주 청약을 직접 해보자. 직접 경험을 해보고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해보고 별로면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찮았지만 증권사별로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공모주 청약에 저는 뜻밖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주식도 멋모르는 주린이가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저도 첫 공모주 청약에서 지금까지 했던 공모주 청약 중에 가장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증권사에서 각각 한 주, 두 주씩 배정받아 11만원, 또 23만원 이렇게 합쳐서 약 34만원의 첫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통 공모주 청약은 첫날 매도하는 게 좋은데 상장일날 따상을 기록해서 저는 2일차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모주는 상장일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도 전략을 잘 짜셔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제가 3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빨갛게 금액이 적혀있는 부분은 수익이고 파란색은 손실액입니다. 최종 수익을 보면 약 57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사실 이번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참여한 공모주 수익, 손실을 찾으려고 각 증권사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분명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제 수익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신다면 꼭 수익과 손실을 정리해놓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만큼은 따로 빼서 맛있는 거를 사드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렇게 혼자 했을 때의 수익 이 정도인데 만약에 와이프까지 참여했다면 수익은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공모주 대여라 불리는 기업들은 자녀, 부모님들 계좌까지 총 동원해서 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모주 청약이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답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10분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청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참여할 공모 기업을 확인하고 청약 일정을 확인하셔야겠죠? 저는 간단하게 확인하기 좋은 네이버 IPO 일정에서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접속해서
IPO 일정을 검색하고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또 38 커뮤니케이션 다트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공모주 청약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투자 설명서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청약 참여 전 기업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약 기업은 정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최근 공모주였던 ADM 코리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확정 공모가가 3,800원이었고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 어플을 설치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20일 동안 계좌 개설 이력이 없는 분이라면 어플 설치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고 2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으시다면 비대면은 안되니 연계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다르니 계좌 개설 전 꼭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약 당일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선 청약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청약을 하려면 비례 균등 배정과 청약 증거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증거금은 보통 확정 공모가의 50%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기업 ADM 코리아의 확정 공모가는 3,8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증거금은 3,800원의 50%인 1,900원을 입금해야 한 주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이지만 기업별로 100주가 최소 청약금일 때도 있습니다. ADM 코리아가 만약 10주라면 19,000원, 최소 청약 단위가 100주라면 190,000원을 주간 증권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하려는 기업의 청약 신청일 하루 전까지는 증권 계좌를 개설해 놓으셔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당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꼭 미리미리 확인해 주세요. 네, 청약 증거금은 이해하셨죠? 쉽게 확정 공모가의 50%가 한 주의 청약 증거금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비례배정, 균등배정 들어보셨나요? 2020년도까진 비례배정이었지만 2021년도부터 비례 50%, 균등 50%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2,000주라면 1,000주는 균등 방식, 나머지 1,000주는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비례 배정은 청약할 수 있는 공모주 수가 정해져 있고 더 많은 증거금을 넣는 사람이 공모주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가가 만원에 경쟁률이 1000대1로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 1,000주를 신청했다면 청약 증거금은 5,000원 곱하기 1,000주인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경쟁률이 1000대1이기에 1,000주를 신청하면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넣었다면 2주, 즉 많은 자본금을 넣을수록 배정받을 주식수도 많아지는 게 비례 배정입니다. 과거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의 경우 1억 원을 청약하더라도 단 2주만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방식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시행된 균등배정 방식 도입으로 저처럼 일반 투자자들도 적은 금액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청약한 주식수의 경쟁률이 아닌 청약 참여자의 경쟁률입니다. 예를 들면 1,000주 청약 모집에 100명이 청약했으면 10주씩 배정받을 수가 있고 1,000주 청약 모집에 1,000명이 청약했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0주 청약 모집에 2,000명이 몰리면 50%의 확률로 한 주를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균등배정으로 배정된 물량보다 균등배정 청약 경쟁률이 많으면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청약 증거금을 주간 증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해당 증권사 어플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ADM 코리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고 했죠? 하나금융투자 어플을 열어주시고 메뉴에 청약, 공모주, 채권 청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청약일에 ADM 코리아처럼 공모주 기업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청약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일자, 상장일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ADM 코리아의 경우 청약 신청 수량은 최소 100주입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만 하실 분들은 100주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 공모가 3,800원에 50%인 1,900원이니까 100주 신청하면 190,000원이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청약 신청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처럼 다른 증권사 어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SK증권 등 공모주 청약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번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놓으면 증권사별로 문자로 배정 주식을 알려주는 곳도 있고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청약 신청 후 2-3일 이내 배정됩니다. ADM 코리아의 경우 5주가 배정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증은 그럼 ADM 코리아의 경우 3,800원의 50%인 1,900원씩 100주니까 19만원을 입금했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수가 5주입니다. 그럼 원래 공모가인 3,800원에 5주면은 19,000원입니다. 저희가 19만원을 입금했으니까 19만원 빼기 19,000원은 17만 1,000원입니다. 17만 1,000원은 환불 날짜에 환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또 하나, 그럼 내가 받은 주식이 증권 계좌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보통 상장일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주식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청약도 신청했겠다. 상장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ADM 코리아 상장일은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청약을 신청해놓고 상장일을 까먹으면 낭패를 봅니다. 상장일 날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일 당일 오전 9시에 주식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모주 청약 상장일 당일 결과를 보면 상장일 당일 매도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첫날 시초가가 높고 괜찮다면 매도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첫날에 주가가 올랐다가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SKIT 공모가가 10만 5천원 했던 걸 감안하면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점차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상장일날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식장 시작 전 청약 신청했던 증권사 어플을 켜시면 이렇게 비어있던 잔고에 5주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ADM 코리아가 6월 3일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3,800원이었고 시초가는 공모가 2배인 7,6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시가 좀 넘자 따상인 9,880원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따상을 간 종목이었습니다. 최소 균등 청약으로 5주를 받았다면 현재 주가인 9,880원에 공모가 3,800원을 뺀 6,080원이 한 주의 수익입니다. 5주를 모두 따상 가격에 매도했다면 약 34,400원의 수익이 발생했겠죠. 이렇게 9시 이전 매도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과 거래량을 확인하신 후 매도 전략을 세우면 좋습니다. 첫날 상한가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신청부터 상장일 당일 매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모가가 시초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만 무조건 수익 발생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를 들었던 ADM 코리아는 오랜만에 따상을 기록한 공모주였습니다. 물론 첫날 최소 균등 청약 5주를 매도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청약으로 약 3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을 겁니다. 물론 따상을 기록해서 다음날까지 지켜보고 주가가 더 오른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간다면 첫날 매도한 수익보다는 적어지겠죠. 이렇듯 공모주 청약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겪을 수 있기에 투자는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든 이유는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목적은 아니며 이러한 투자 방식도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하시길 바라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